문장 성분에 대한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은 개념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 유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는 이런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신경 써서 공부해 주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26번까지는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 풀었던 내용일 거고 27번부터 나머지 한 100여 문제 정도는 과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2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의 내용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영수의 대답에서 주어진 문장을 원래대로 빠짐없이 다 이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응, 영어 숙제야 라고 되어 있는데 네가 하는 거 있는 게 뭐야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영어 숙제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이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니까 이거는 뺄 수 있고요. 자, 나는이라고 하는 문장에 주어 넣어줘야 되고 영어 숙제를 이라고 하는 건 써있죠, 지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서술어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가 빠져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5번 정도는 약간 세모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28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문장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형의, 여기 중간에 관역격 조사 생략되어 있죠? 형의 친구가 어제 나에게 새 책을 빌려줬대요. 자, 그러면 형의는 친구를 꾸며주는 거니까 관형어고요. 친구가는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요. 어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부사어. 나에게 마찬가지로 부사어. 새는 책을 꾸며주니까 관형어. 그 다음에 책을이라고 하는 거 을을 들어갔으니까 목적어. 마지막은 서술어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형과 새가 문장에서 하는 문법적인 기능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과 새는 모두 다 관형어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1번에 주성분이라고 한다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니까 3개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29번. 수업 시간에 보기를 통해서 관용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나머지는 모두 맞는 말들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1번을 보시면 기억을 보니까 빨간 새 옷이에요.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때는 용언을 꾸며주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때건 아니면 용언에 전성어미가 붙어가지고 관형어로 쓰일 때 경우에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용언을 꾸며줄 수는 없어요. 용언을 꾸며주는 건 부사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여기 보면 빨간이 뭘 꾸며주는 거냐면 관형어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새옷이라고 하는 명사구를 꾸며주는 거예요. 새옷이긴 새옷인데 어떤 새옷이냐면 빨간 새옷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두가 남자를 꾸며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수관형사예요. 그런데 저가 두 남자라고 하는 명사구를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주면 크게 어려운 분 없이 맞춰줄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로 갈게요. 자, 30번 문제로 가보시면 다음 문장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답 쉽게 나오죠.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뒤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우리라는 건 품사가 관형사가 아니죠. 우리는 대명사예요. 대명사고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품사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관형사가 조사와 결합을 하지 못하고요. 대명사와 같은 체언류는 조사와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뒤에 의라는 말 넣어서 꾸며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다음 31번. 다음 밑줄 친 문장 성분에서 필수적 부사어. 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건 빠져서는 안 되는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넣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느낌의 예문들을 많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뭐를 뭐뭐로 삼았다. 그래서 A가 B를 C로 삼았다. 이거 세 자리 서술어죠. 그다음에 나이가 드니까는 상관없어요. 몸이 뭐와 다르다. 두 자리 서술어죠. 여기 있는 과, 그다음에 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3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삼다라는 말과 그다음에 다르다라는 말은 필수적 부사어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32번.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저는 관형어고요.
코스모스는 주어고요. 아주는 부사어고요. 아름답다는 서술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시면 보기의 문장에서 관형어가 사용되었으나 맞죠?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부사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관형어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33번. 보기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 한번 체크 잘 하시고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음을 볼게요. 그 선생은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긴다. 그래서 뭐뭐가 뭐뭐를 뭐뭐로 여긴다. 그 다음, 그 선생은 자기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모두 다 세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세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럼 설명을 보시면 여기다와 삼다는 부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맞죠? 여기다 세 자리 서술어고요. 삼다도 세 자리 서술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그 다음에 보통 영어에 뭐 수요동사라고 얘기하죠. 사형식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이라든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 다음에 삼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세 자리 서술어를 염두에 두고 나온 문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4번 밑줄친 문장 성분에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문제 좀 쉽죠.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을을이 들어가면 목적어라고 판단하시고요. 애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부사어로 판단하세요. 애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3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 보시면 동그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란은 기본형이 동그랗다죠. 그러면 동그랗다, 동그랗고, 동그라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건 용언이고 동그란다 가능하지 않으니까 형용사가 되겠네요. 근데 형용사도 전성 어미를 통해서 꾸며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활용해서 한어절을 이루고 있으며 관형사는 아니고 형용사지만 관형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6번. 자, 나의라고 되어 있어요. 요 문제 시험 문제 나올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문장 성분과 품사 구별하는 거 좀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 그 이유라고 말하는 거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거는 비교하는 내용이니까 잘 구별해 놓으세요. 자, 나의. 이건 문장 성분과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는 아니고 격조사나 이런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관형어와 부사어를 구별하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자,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면 나의 봄이다. 자, 얘가 봄이긴 봄인데 나의 봄이다라고 했으니까 문장 성분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 관형어죠, 관형어. 그 다음에 뜨레도라고 되어 있는 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부사어가 될 거예요. 왜 이게 관형어가 되고 왜 이게 부사어가 됩니까? 나라고 하는 건 품사가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뜰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입니다. 둘 다 똑같이 품사는 체언인데 왜 하나는 관형사라고 하고 하나는 부사어로 갑니까? 그 이유는 뒤에 붙는 조사에 의해서 달라지게 돼요. 의가 붙을 때가 있고요. 애도가 붙을 때가 있어요. 의가 붙는 건 관형격 조사이기 때문에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가 되는 거고요. 애도가 붙는 건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애가 부사격 조사고요. 도는 보조사입니다. 의미를 덧붙여주는 거니까 그런 말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7번 분석으로 옳은 거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와가 들어갔으니까 부사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를 닮았다 하면 목적어가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가 주어 맞고요. 집의 앞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관형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부사어가 되겠네요. 자, 나무에 새 잎이 돋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정답이고요. 바늘 도둑이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바늘을 훔친 도둑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소도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소의 도둑이니까 꾸며주는 말로 연결해 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 구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반찬은 냉장고에 넣고 불을 껐다. 서술어 맞고요.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 거죠. 을을이라고 들어갈 만한 부분에 의심해 보면 돼요. 그리고 넣고 끄는 대상이 이 반찬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화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어 찾고 문장에 주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8번. 다음 밑줄친 부사어와 부사어에 수식하는 말의 품사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자, 바로 동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생이다. 서술어 꾸며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채원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다, 언제나 하나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가 문장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빠르긴 빠른데 정말 빠르죠.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모든 날마다 나는 행복했어. 행복하긴 한데 날마다 행복했어.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나는 정말 착한 학생이구나 라고 돼 있는데 너는 정말 착한 학생이다 라고 해서 정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착한의 착한은 정말이 수식하는 건 착한이에요. 그래서 관형성의형 어미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품사가 틀렸네요. 착한이 맞긴 하죠. 그런데 요 품사가 여기 품사가 이제 품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요 대상이 부사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착한은 관형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요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품사로 답하건 어쨌든 문장 성분으로 이야기하든지 간에 5번 선택지는 착한이 부사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39번 용언의 어미를 잘못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요 개가 들어가는 건 부사형 전성 어미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은는 을 던이 있고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뭐뭐개, 뭐뭐이, 뭐뭐도록, 뭐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개이도록서 이렇게 배우고요. 은는 을던 이렇게 외워주시면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40번. 혼문장인 거 찾아봅시다.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네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문반만 일어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너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두루미는 다리가 길다 마찬가지로 서술절.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꾸며주는 말이 있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읽던 책이다. 이것도 꾸며주는 말 들어가 있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래서 이건 2번이 정답인데 2번 시험 범위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41번. 다음 중 필수적 부사어가 사용된 문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담다 필수적 부사어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머니에 손을 넣다, 뭐 누구누구가 어디에 무엇을 넣다라는 말도 필수적 부사어 요구하게 돼요.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줬는지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고양이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들어오다라는 말은 자동사예요. 그러면 주어만 요구하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라는 말 이거 되어 있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보어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국토의 대부분은 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지? 그래서 누구누구가 무엇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이걸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답이 4번이 아니었다면 5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보어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장은 우리 국토의 대부분은 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에서 국토가 엄밀히 말하면 이거 잘못 쓴 거긴 한데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다. 미안해요. 이거 산으로 되어 있다 맞죠? 자, 이거 필수적 부사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걸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근데 되다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보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2번. 서술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필수 성분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그랬어요. 그는 꽃을 보여주었다. 무엇을 보여주었다. 두 자리 서술어. 목적어만 있으면 되죠. 주어랑 목적어만. 그 다음에 그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잠깐 이거 미안해요. 보여줬다라는 것도 그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다. 세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입혔다. 그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입혔다. 너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샀다.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를 샀다.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뛰어난 야구 선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술어에 따라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자릿수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거 좀 문제가 애매하긴 한데. 자, 먼저 5번을 보면 그는 뛰어난 야구 선수가 되었다. 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두 자리 서술어죠. 주어랑 보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무엇을 샀다. 목적어를 샀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너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렇게 가면 세 자리 서술어고 입히다라는 말 세 자리 서술어고 이렇게 가겠죠. 3, 3, 3, 2, 2인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확인해 보면
어떻게 돼 있나? 자, 되다라는 말은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입히다, 그 다음에 주다 있고요. 사다라는 말은 주어 이렇게 왜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 사다도 이거 세 자리 서술어로 봤네요.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다도 세 자리 서술어로 가나? 누구누구가 무엇을 샀다. 이 두 자리 서술어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세 자리 서술어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네요. 근데 이거는 두 자리 서술어로 볼 수도 있고 단어의 뜻에 따라서 세 자리 서술어도 볼 수가 있는데 되다라는 말이 무조건 보어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5번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두 개 고르라면 4번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다 세 자리 서술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다음에 43번. 문장 성분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 봅시다. 똑같은 문장 성분끼리 맞춰주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아가 자전거를 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 회장으로는 선아가 적합하다. 둘 다 주어로 쓰겠죠. 그럼 학급 회장은 뭐냐? 선아가 학급 회장으로는 적당하다. 필수적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체가 되는 말 선아가 조금 더 주가 되기 때문에 주어로 넣어주는 게 좋고요. 학급 회장은 그거를 풀이하는 느낌의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보어로 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고요. 44번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보시면 마에. 자, 초원에서 호랑이가 날쌔게 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달리다라는 말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주어만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의 부사어는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로 한 필수적 부사어로 이어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5번으로 가면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미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선생님의 관형어, 강아지에게 부사어, 개의 껌이니까 관형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 목적어랑 서술어 두 개가 되겠고요. 부속 성분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네요. 그럼 틀렸죠. 두 개, 네 개니까. 자, 36번. 가를 참고하여 나의 예문을 이해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보시면 자, 니은을 볼게요. 영희는 집 근처에 학원에 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으로 주어 이외에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자, 우리나라 말에 필수적 관형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개념으로서도 그냥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7번. 자, 기억 미음 중에 문장 성분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디귿을 보시면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겨울은 가고 봄이 되었대요. 그러면 봄이 된 거니까 이거는 주어로 가는 게 아니라 보어로 가져오겠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이 보어가 되는 거니까 3번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48번 문장 성분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예요. 오후에 라고 되어 있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부사어, 시골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라 있으니까 꾸며주는 말 관형어, 하지만 접속어 느낌 모두 다 부사어, 그 다음에 다행히 부사어네요. 정답은 2번.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지문은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개념 정리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49번으로 가시면 자, 여기 문장 성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 부르는 말이죠. 이거는 독립성분이에요. 그래서 독이라고 써놓을게요. 밑에다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인 토요일인데 지난 토요일이니까 관형어. 자,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에라는 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부사어. 그 다음에 저는이라고 하는 건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친구와 필수적 부사어. 함께 그 다음에 부사어. 을 목적어 들어가 있죠. 을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가주면 독립어 하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의 관형어 하나 들어가고요. 부사어 두 개 들어가고요. 주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세 개 들어가네요. 그러면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50번. 보기를 기억, 리을과 연관지어 설명한 것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나를 보시면 설탕은 달콤하지만 자주 먹으면 몸이 해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기억으로 된 성분이 두 개 있고요. 니은으로 된 성분이 한 개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 지문 보시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찌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품사 물어오는 거네. 형용사고요. 어떠하다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어찌한다가 동사죠. 어떠하다가 형용사, 무엇이다가 체언에다가 서술적 조사가 붙은 형태예요. 그러면 기억으로 된 성분이 2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어만 일단 찾아봅시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들. 신입사원이지만 요거는 디귿으로 되어 있는 애죠. 그 다음에 일을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여기 니은으로 된 성분, 기억으로 된 성분 있는데 사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미안해요. 나를 본 게 아니지. 달을 봤지 지금. 달을 본 게 아니죠. 나를 봐야지. 설탕은 달콤하지만 달콤하다.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면은 어떠하다예요. 그 다음에 자주 먹으면 먹다 있죠. 동사입니다. 어찌하다. 그 다음에 해롭다라고 하는 건 다시 형용사죠. 그러면 한 개, 2개라고 얘기해 줘야겠네요. 자, 다음 51번. 다음 밑줄친 미음의 예로, 다음 중 밑줄친 미음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미음을 보시면 타동사 서술어로 쓰일 때 목적어를 필요로 한대요. 그럼 목적어 있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뭐 보인다, 뭐 가네 이런 것들은 다 목적어 없고요. 신발을 대충 신고 을로 들어갔는데 너무 쉽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원래 을로도 이거 숨겨야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건데 신다라는 말을 통해 목적어 확인할 수 있고요. 외국의 사람들, 관영어, 사람들은 문장의 주어로 쓰였겠죠. 그 다음에 서울의 관영어. 그 다음에 옛, 이것도 관영어가 되겠죠. 한옥들을 목적어 들어가고요. 많이 부사어, 서술어.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연습 많이 하면 이런 문제들은 좀 쉬운 편이니까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관영어를 찾고 관영어의 형성 방법을 서술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나는은 문장의 주어. 근데 사실은 서술어 먼저 찾은 다음 행위의 주체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의 관영어, 두꺼운 관영어, 새 관영어, 책을 목적어, 그 다음에 유심히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가있네요. 관영어가 3개 들어가 있죠. 먼저 친구의는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고요. 두꺼운이라고 하는 건 전성어미 붙은 거죠. 두껍다라는 형용사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는 관형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4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친 부분 탐구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설마라고 하는 건 문장부사죠. 아니겠지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성분부사가 아니라 문장부사입니다. 문장 전체랑 연관을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분부사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 자, 55번. A씨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오직 그녀만을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오직은 관형사가 아니죠. 이거는 부사예요, 부사. 관형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A가 관형사니까. 자, 56번. 부사어에는 성분부사어와 문장부사어가 있습니다. 성분부사어는 용언, 체형, 관형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단어를 이어주는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자, 부사어의 종류와 예를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이상하게는 운이 좋다라는 이 서술절이죠. 오늘은 운이 좋다해서 서술절을 꾸며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부사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문장부사라고 얘기하는 게 안 되겠죠. 성분부사입니다. 성분부사.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으로 갈게요. 자, 문장의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을 이제 탐구하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자,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4개야 라고 되어 있는데 미음을 볼게요.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다. 주성분 3개죠. 식당에서는 빠져도 상관없어요. 부사어니까. 자, 58번. 주성분만 찾아서 문장으로 쓰고 각각의 문장 성분을 말해 봅시다. 지난 토요일에 다 필요 없죠. 저는 사촌 동생과 함께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영화를 본 거죠. 굳이 누구랑 봤는지 얘기 안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저는 영화를 보았어요.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있으면 됩니다. 보다라는 말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진 않아요. 자, 59번.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모두 사용된 거 정답은 5번이죠. 딱 봐도 3호 중에 골라야겠지. 그래서 여기 있고 얘는 꾸며주는 말이 없죠. 기다리던 순서대로 가면 독립어, 관형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독립성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하는 요 두 개만 있고요. 주성분 있고요. 다 있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60번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관형사가 쓰인 문장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5번이 정답이죠. 옛이라고 하는 게 관형사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자, 61번 기역 미음의 서술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정답이 4번이 정답이네요. 리을을 보면 미희가 노래를 슬프게 부른다라고 되어 있을 때 뭐뭐가 뭐뭐를 뭐뭐게 부른다라는 형식으로 쓰인 세자리 서술어다라고 했는데 자, 부르다라는 말은 누구누구가 누구 무엇을 부른다예요. 요 슬프게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건 세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두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62번. 보기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을 탐구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디귿 보시면 엄마가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고요.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둘 다 필수적 부사어예요. 근데 필수 성분은 아니죠. 필수적 부사어긴 하지만 필수 성분은 아니에요. 둘 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고를 때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3번. 문장 성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마찬가지로 또 틀린 거 찾는 문제였죠.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과연은 문장 전체를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은 맞았구나를 수식하는 부속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부사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맺고 있는 걸로 해석해서 그의 말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요 문장을 전체를 수식하는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서술어만 수식하는 부속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64번 기억 리을에 대하여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디귿 보시면 과연은 맞았구나를 꾸며 똑같은 문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 63번이랑 64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65번. 자,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 그다음에 부사어, 그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세 자리 서술어네요. 자, 그다음에 다음 중 밑줄 친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재수생이 아니다. 아니다 들어갔으면 쉽죠. 보호예요. 그다음에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 순서 바꿨지 일부러 오답 내려고 주어. 그는 주어. 나머지 주어가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죠. 주어랑 보호 구별하는 거 좀 신경 써서 문제 푸세요. 다음 67번. 다음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장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성분이 아닌 애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필수적 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주성분으로만으로 충분히 전개할 수 있고요. 3번 보면 넣었다라는 건 누구누구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넣었는지를 얘기 정확히 해줘야겠죠.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속성분 하나 넣어주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갈게요. 문장 성분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만 좀 꼼꼼하게 하시면 정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 이런 거는 마지막에 좀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따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68번 문제네요.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을 맺지 않아요.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9개로 분류하는 건 이건 품사죠. 문장 성분은 7개예요. 자, 그다음에 69번. 이건 이어진 문장은 뺄게요. 이거는 이어진 문장은 우리 시험 범위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2번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은 가볍게 풀고 넘어가시고요. 중학교 때 다 배웠겠지, 근데. 자, 70번. 이어진 문장을 탐구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것 찾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뭐뭐 하려고 라는 말은 원인이 아니라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문장의 짜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품사를 최대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나열과 대조면 and 느낌, but 느낌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종속이 아니라 대등이 되겠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어쨌든 여기 69번, 70번, 71번은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니죠.
7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디귿 보세요. 올해부터 그 학교에서 전학생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교가 전학생을 받지 않은 거죠. 부사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주어로 가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단체를 나타내는 에서가 붙으면 주격 조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격 조사는 이, 가, 에서, 서 이렇게 돼요. 셋이서라고 해가지고 수사랑 결합할 땐 서, 단체를 나타낼 때는 이게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역할을 담당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73번. 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미음을 보면 자, 새벽 거리는 조용하면서도 평화로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용하면서도와 그 다음에 비읍에 그 말은 사실이 아니어서라는 말,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문장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죠. 아니다라는 말 나오면 이거는 부사어가 아니라 보어를 신경 써 주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새벽거리는 조용하다라고 해서 이거 부사어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은 좀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틀린 거 확인해 주시고 자 74번 A는 필수 성분입니다. 필수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에 A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그는 나를 차로 데려갔다. 자, 누구는 누구를 뭐뭐로 데려갔다. 근데 여기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거에 범주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속 성분으로 주로 수의 성분이지만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여기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도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필수적 부사어도 이게 용어를 좀 잘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좀 정확할 것 같네요. 필수 성분은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이 돼요. 근데 주성분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용어만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내가 헷갈렸지. 75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기억의 동생이 문장의 주어죠. 니은의 어른이 이건 보어죠. 그래서 주어, 보어니까 같지 않아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시험 문제 주어랑 보어 구별해가지고 나오는 거 좀 많이 나오죠, 지금. 요거 잘 구별해 주시고요. 76번. 부사어에 대한 탐구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부사어 예쁘게는 부속 성분이니까 생략이 가능하군 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생략하면 말이 이상해. 우리 딸은 참 생겼다. 말이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넣어줘야겠죠. 이거는 뭐 공부 안 했어도 맥락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77번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에게 들어갔으니까 부사어, 내가 주어, 그 다음 책을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그 다음에 선물을 동생에게 주는 거니까 부사가 아니라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었다라고 하는 건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맑은 관형어, 주어, 보어,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언니가 가방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뭐뭐가 누구누구가 무엇을 들었다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넣었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이건 세 자리 서술어죠. 누구누구가 무엇을 어디에. 그 다음에 78번 또 같은 문제 유형이죠. 나머지는 모두 다 문장에서의 주어로 쓰인 거예요. 나라에서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에서라는 말은 문장에서 단체를 나타내는 말과 연결될 때 주어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주의하시고요. 되다가 나오면 어렵지 않죠. 1번이 정답이에요. 보어가 되는 거니까. 자, 79번 밑줄 친 부사어의 특징에 대해 탐구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달을 보시면 저분이 바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는 오늘에야 겨우 작품을 완성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역과 니은처럼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79번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 있는 부사어는 바로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어고요. 겨우는 성분부사로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바로가 문장부사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이거는 성분부사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80번. 문장의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매우 땡. 그 다음에 맞고요. 먼 땡. 그 다음에 가지고 놀았다 어차피 다 서술어로 퉁칠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오답들 확인해 주시고요. 니은 한번 볼까요? 누가 그것을 모르니 주성분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자 2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82번.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두 개죠. 뭐뭐는 뭐뭐와 같다. 두 자리 서술어. 그다음에 친구는 내 손을 잡았다. 두 자리 서술어. 누구누구가 누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건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근데 내가 그 책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두 자리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맥락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성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신경 써줘야 됩니다. 자, 83번. 뭐 이거는 그냥 답을 아는 게 좋겠죠. 관형사가 있고요. 관형어가 있습니다. 관형어가 되기 위해서는 관형사는 무조건 다 관형어죠. 근데 관형어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하죠. 체언에다가 의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형사가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언의 어간에다가 전성어미가 붙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범주가 더 큰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수학에서 배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P면 Q이다 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84번.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니은을 보시면 그 친구가 제발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보어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되다나 아니다라는 말이 없죠. 지금 니은에서. 그 다음에 85번. 자,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어렵지 않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멈추면 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서술어로 쓰인 거죠. 그리고 이건 서술어가 두 개 붙어 있는 견문장이에요. 86번.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되다라는 말은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 나는 밥을 먹었다. 주어와 목적어 필요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예쁘다는 이건 형용사죠. 그러면 주어만 요구하는 거니까 한 자리 서술어. 보어 필요하고요. 무엇을 때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87번 문제. 자, 밑줄친 문장 성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을 들어드렸다. 들어드렸다는 관용어가 아니라 이건 서술어지. 너무 쉽죠?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영의배기를 내가 길게 만들었지? 그래서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자, 쉽게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88번. 밑줄친 문장 성분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부사어 찾는 거죠. 문장부사어. 적절하지 않은 건데 문장부사어. 다 문장부사어고요. 여기에 문장부사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밑줄이 들어가다가 빠져버렸네. 그지? 과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급하다고 해도 설마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아주는 새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가 아니라 성분부사예요. 자, 그 다음 중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부사어가 되겠고요. 철수는 그림도 요거 보조사 써가지고 을을 생략하게끔 안 보이게끔 만들어준 거죠. 목적어입니다. 나머진 모두 다 부사어고요. 3번하고 5번은 필수적 부사어도 있고요. 자, 90번 시골이라고 하는 건데 체언 단독으로 쓰인 것 같지만 뒤에 의가 생략된 거예요. 관형격 조사라고 얘기하죠.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해가지고 뒤에 있는 풍경을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에 밑줄친 부분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고요. 밑줄친 부분의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은 주로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부속 성분이다. 이런 거 써주면 되겠어요. 자, 91번 부사어의 성격이 다른 하나. 그럼 또 마찬가지로 문장부사 이런 거 선이 같네요. 자, 문장부사 이런 것들을 구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부사랑 성분부사 구별하는 거. 자, 그러면 자, 집으로 향했다. 근데 이거 부사어는 관형어와 함께 부속성분으로 쓰이는데 필수적 부사어인지 아닌지 이런 거 판단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어디로 향했는지 말해줘야겠죠. 근데 무척이나는 빼도 상관없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91번 같은 경우에 부사어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죠.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필수적 부사어와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92번.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보시면 미음하고 이응 좀 볼게요. 같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어는 문장 성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부사어로 작용하는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이거는 가능하죠. 근데 참은 필수적 부사어는 아니죠. 그래서 앞에 건 맞지만 뒤에 건 틀린 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관형어를 각각 찾아 쓰시고 형성 방법을 쓰세요. 가즈은이라고 하는 게 관형어죠. 양념을 꾸며주는 거니까 가즈는 가지다라는 말 여러 가지 종류로 연결되는 거니까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관형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형사는 그대로 다 관형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언에다가 의가 붙으면 돼요. 의가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간에다가 전성어미 결합하는 경우에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진이라고 하는 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은 관형사가 붙은 형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94번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을을 보시면 뭐가 되려고 되다라는 말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보어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아떨어지지 않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으로 갈게요. 자, 아래 문장에서 부사어의 개수를 잘못 찾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미음 문장에서 부사어 좀 찾아보시면 열심히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그 다음에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요거 세 개가 되겠네요. 애가 부사격 조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세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기역 미음에 나오는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아이고.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기역 비읍을 쭉 한번 보시면 관형어가 없어도 의미 전달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관형어가 없는지 없어도 되는지 한번 생략을 좀 다 해볼게요. 자, 대청소를 하면서 옷을 버렸다. 가능하죠. 때는 것을 안 되지. 이렇게 의존명사로 의미 전달 다 할 수 없죠. 이거는 관형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약간 필수적 관형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굳이 의존명사에서 꾸며주는 말은 항상 의존해서 쓰이는 명사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필수적 관형어라는 말은 조금 적절하진 않아요. 그런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쓰면 괜찮겠지. 대칭 구조로 필수적 부사어랑 맞춰줄 수 있으니까. 자, 97번. 주어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다하고 라를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이번 대회 우승을 했다. 이거 단체를 나타내는 말 들어가 있죠?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라에 어서 빨리 밥을 먹어라. 주어 생략돼 있죠. 명령형은 어차피 청자가 주어가 될 거니까. 다와 라는 공통적으로 상황에 따라 주어가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건 생략 안 돼 있죠. 그래서 다에서는 생략이 안 되어 있고 라에서는 뻔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쓰는 게 더 어색하지. 3번이 틀렸네요. 둘 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98번 제시된 용례들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기억 디귿을 보시면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되어 있는 건 디귿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다 맞죠? 그 다음에 자, 기억 디귿 중에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이는 매우 자주 연못에 돌을 던졌다. 아이는 돌을 던졌다. 니은은 상관없죠. 설령 매우 헌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녀는 빛이 날 것이다. 자, 여기 빛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추가적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러나 빛은 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 자, 요거는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요거 좀 한번 봐야겠네요. 그 부사어의 역할에서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된 문장은 디귿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98번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자,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된 건 니은 부분에 어디에 돌을 던졌는지 요거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조금 이건 문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공을 던졌다 이것만으로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이건 좀 잘못된 걸로 갑시다. 니은 디귿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거 니은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거 나머지 좀 한번 봐야겠다. 그지? 답이 4번으로 나오긴 했는데 기억에 메우는 관형어를 니은에 메우는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 그러면 매우 헌옷, 그지? 매우가 헌이긴 헌인데 엄청 매우, 그러니까 관형어 맞고요. 관형어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우 자주라고 해가지고 부사어 수식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자주와 디귿의 자주는 수의적인 부사어다. 맞죠, 이것도? 이런 거 굳이 다 쓸 필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설령은 문장 부사어 맞고요. 그 다음에 자주는 성분 부사어 맞죠?
그다음에 디귿의 문장에서 문장부사어와 성분부사어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문장부사어 과연이고요. 아주 맞습니다. 그럼 답은 일단 4번밖에 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이게 던지다라는 말은 사실은 두 자리 서술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라 세모 정도 하고 4번 맞춰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가 모두 맞는 설명이니까. 자, 그다음에 99번 관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9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부사어가 관용어를 수식하기도 하는군. 이거 맞는 설명이긴 해요. 근데 디귿에 보시면 이 모든이라고 해서 이 관용어고요. 모든도 관용어입니다. 여기는 부사어가 없고요. 또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시 해가지고 관용어를 수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답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번. 자, 다음 부사어를 배운 학생들의 토론입니다. 부사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성분부사 아니죠. 문장부사가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분부사는 꾸며주는 말 앞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01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문장의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D를 볼게요. 자, 나에게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와 보조사의 결합이 아니라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이에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기에 A예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 누구누구에게 빌렸다, 주다, 빌리다 모두 다 사형식 동사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삼았다 아까 나왔었죠? 1번,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가 아니지. 5번은 다르다 여기 부분을 밑줄 해야 돼요. 밑줄이 달라가지고 오답이에요. 다르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것도 페이크 중에 페이크고. 자, 103번. 다음 글을 읽고 밑줄친 부분의 주성분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쉬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도어. 그 다음에 곧 올해도 저물겠지 주어, 서술어, 부사어, 그 다음에 소원을 목적어죠. 을을 들어가면 목적어라고 판단해도 괜찮으니까. 그다음 104번 문장 성분에서 보어 되다 아니다 찾으면 되겠죠. 되다 들어가 있네요. 4번 정답. 이런 거 쉽죠. 다음 105번 정민이네 조는 기역 미음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디귿 보시면 나는 야채를 잘 먹었는데 도로 을을 약간 숨겼죠. 비록 보조사 도가 붙었지만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쓰였다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106번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맞는 거 찾아주는 거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주성분은 기역, 디귿, 리을, 비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보시면 목적어를 그 다음에 디귿의 간다 서술어 그 다음에 리을의 주어 그 다음에 비읍 서술어 이렇게 가겠죠.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07번 기역, 리을에 나타난 부사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니은 보시면 영수는 힘들게 산을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힘들게라는 말은 리을의 조금도와 달리 부사어를 수식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르긴 오르는데 산에 오르는 게 아니라 힘들게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부사어가 아니라 서술어를 수식해준다고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리을 보시면 조금도 미루지 않았다. 둘 다 그냥 다 서술어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좀 치워지는 게 좋겠지. 그래서 영수는 산에 힘들게 올랐다. 이게 조금 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8번. 다음 중 문장 및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주어는 채연이나 채연고시라는 구에 절이나 주격조사 은는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은는은 보조사예요. 주격조사는 이, 가, 에서, 서. 이가가 가장 일반적인 주격조사고요. 서는 수사랑 연결되고요. 에서는 단체랑 연결해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특수한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격조사 확인해 주시고 109번 기역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죠.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사람들은 나를 여기고 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무엇을 누구로 여기다 세 자리 서술어고요.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 있네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으로 갈게요. 뒤로 넘기시고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문장 성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종류가 달라지는 거 한번 찾아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보면 되었다라는 말 써있죠. 이러면 되다라는 말 앞에 온 요성분이 보호가 될 거예요. 근데 의로가 되어 있죠. 이러면 요거는 부사어로 바뀐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부사어,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부사어,
그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죠. 자, 111번. 한번 판단해 보면 독립어,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는 없네요. 4번이 정답. 근데 보어는 판단하기 쉽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이니까. 112번. 자, 문장 성분의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모범생과 어울리다, 이것과 다르다, 우체통에 넣었다, 에게. 나머진 모두 다 필수적 부사.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학교에는 빼도 상관없어요. 그냥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13번. 보기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니은 보면 이거는 혼문장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그 사람은 손이 무척 커. 이건 견문장입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일단 뺄게요. 답은 일단 4번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혼문장, 견문장 구별해야 되니까. 자, 114번.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디귿 보시면 바로라고 되어 있고요. 동사 오너라를 수식하는 경우로 문장 성분이고 자, 그다음에 그건 바로 너의 책임이야 라고 되어 있을 때 너를 수식하는 관형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형어 아니죠. 이건 부사어지. 그죠? 5번 쉽게 정답일 거고요. 자, 115번.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보시면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이건 성분부사 아니죠. 문장부사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부사인지 성분부사인지 확인을 해보면 그 아이는 과연 똑똑하구나. 똑똑하긴 한데 어떻게? 과연 똑똑해. 말이 좀 이상하지. 문장 전체랑 연결되는 거라 그래요. 자, 116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116번. 다음 문장 성분에 대한 탐구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든 것은 정답 5번인데요. 자, 모든 것이 제로되었다. 그 다음에 색깔의 희기가 눈과 같다. 희기라는 말 많이 쓰네. 기억의 제로는 니은의 눈과 달리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의 제로는 반드시 필요로 하죠. 되다라는 말 앞에 오는 거고 필수적 부사어로 볼 수도 있고 보호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니은의 색깔의 희기는 눈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과 같다도 반드시 필요로 하죠. 둘 다 필요로 하는 거니까 달리라는 말 때문에 오답인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17번입니다. 기억 리을의 문장 성분 구조 파악한 겁니다. 옳은 거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노래를 잘하는 친구는 인기가 매우 많다라고 되어 있을 때 절 표지가 없는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다 절 연결된 거라고 되어 있으면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시험 범위는 조금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런 거 나오니까 일단 빼도록 합시다. 자, 118번 목적어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니은을 볼게요. 그녀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접속조사로 이어진 두 성분이 모두 목적어가 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두 문장이죠. 그녀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녀는 배를 좋아한다. 그래서 두 개 문장을 접속조사와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격조사에는 격조사가 아니죠. 조사에는 격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죠.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119번. 보기는 문장의 성분을 탐구한 겁니다. 옳은 거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기억 보시면 옳은 거 찾는 문제. 자, 주어의 위치는 문장 내에서 이동할 수 있겠군. 무엇을 먹었니?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의 위치는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 뒤로 가 있지 지금. 너희가 무엇을 먹었니? 그럼 가능한 설명이고 보통은 앞에 오죠. 나의 여자친구를 선생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부사어는 연이어서 쓰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부사어가 연달아서 나오지는 않아요. 관형어가 연달아 쓰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잠깐 여기 니은을 보면 내 여자친구를 선생님께 꼭 나오네요. 선생님께랑 꼭이 나오죠. 관형어도 연속으로 나오고 선생님께 꼭 이것도 연속으로 나오니까 니은도 가능합니다. 자, 자칫 실수할 뻔했죠. 다음에 디귿. 나무가 산불에 수초로 되었다. 수초로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인 보어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어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의로가 들어갔으니까 부사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모 정도 일단 해놓읍시다. 동생이 서두르다 벽에 부딪혔어. 부사어인 벽에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
어디에 부딪혔는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그다음에 푸른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푸른과 바다로는 생략해도 문장 성분이 성립하는군. 바다로 부수 성분 푸른과 그다음에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생략해 버리면 풍덩 뛰어들었다. 요거는 문장이 성립하기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기역, 니은 무조건 맞고 디귿 들어갈 수도 있고 리을 들어갈 수도 있고 미음은 무조건 빼시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갈 수 있고 리을 맞는데 리을이 더 맞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요거 조금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보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사로 볼 것인지는 격조사가 결정해 준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120번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쉽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독립 성분은 독립어랑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21번.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필수적 부사어 좀 많이 나오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친구는 집에서 놀았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단어들 좀 나중에 정리 한번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122번. 유형으로 A와 동일한 거예요. 관형사 찾아주면 되죠. A는 관형사. 예쁘는 전성어미가 들어간 거니까 D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거는 체언 조사 붙은 거니까 C에 해당이 되겠고요. 일근은 마찬가지로 D에 해당이 되겠고 초등학교는 단독으로 들어갔으니까 B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게 A입니다. 자, 그다음에 123번. 부속 성분, 주성분으로 나눴습니다.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쉽죠? 4번이 정답이에요. 서술어고요.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주성분, 부속성분 딱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네요. 124번. 다음 관형어에 대한 종류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건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에 넣어주면 안 되겠죠? 관형사가 그대로 된 거니까 기역에다가 넣어줘야겠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인 거 확실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보기에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네,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셨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주다라는 말 나오면 세 자리 서술어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네는 대답이니까 독립어, 그 다음에 주어, 부사어, 목적어, 또 부사어, 서술어 구조니까 답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126번. 문장 성분의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영희는 어디 갔어요? 영희는 공원에 갔어요. 그러면 영희의 공원에, 영희는 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자꾸 영희네. 영희는 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영희를 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를 들어갈 수 있죠. 이거 목적어예요. 그다음에 은는 들어가면 이래서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주어 주격조사라면 이것도 주어로 판단하겠지. 근데 은는은 보조사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영희가 1시간 후에 공원에 다시 집으로 다시 온다고 했어요. 127번 좋은 문제죠. 이번 126번 좋은 문제니까 기억해 두시고 관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니은 보시면 의가 들어갔죠.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아니라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자, 마지막 128번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부속 성분의 개수가 기억보다 디귿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고 디귿 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부속 성분만이에요. 자, 이게 부속 성분은 예쁜 마음씨를 가졌다죠. 이거 빼야겠네. 돈은 보조사니까 이거는 한 개예요. 그 다음에 자 디귿 보시면 얘들아 세월은 참 빠르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성분이지. 참은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개 한 개니까 당연히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은 조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업 내용 참고해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풀이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적어도 문장 성분에서 나오는 문제는 잘 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개념 잘 정리하고 문제풀이에서 약점 좀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